면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도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네. 어떤 나라를 좀 만들고 싶어요?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막연한 꿈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일단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서로한테 공감하는 사회 그런 것들을 이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공감 사회. 네, 왜냐하면 그거에서부터 이제 서로를 돕는 게 발생하고 또 음. 공감이 있어야만이 그 시민들의 삶에 더 근접한 정책들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이 생각합니다. 피부에 와닿게. 네, 그렇죠. 공감에서 아하. 모든 게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 너무 중요합니다. 그게 복원이 돼야만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. 그렇게 예, 생각합니다. 공감 국가의 비전. 우리 또 진 국장님은 어떠십니까? 어떤 나라 만들고 싶으세요? 저도 그냥 단어 딱 하나로 말하면 실행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실행 국가. 네, 항상 평론하는 사람 정말 많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정확한 말이다. 진짜. 하지만 결국 전 실행 야. 없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지금 사무국장이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아, 여기서 사무국장은 정말 힘들거든. 그걸 다 그거 안 해본 감당해야 사람 돼. 모릅니다. 직업병에서 나오는 또 직업병에서 이 부위원장이 공감 역할 맡고 계시고 우리 또 사무국장님 실행 역할 맡고 맞아요. 계시니까 이제 자기가 힘든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정확한 말씀이세요. 실행 국가. 그러니까 신상필벌.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딱 그 우수관 그 네. 비 올 때 대비해가지고 맞아요, 딱 맞아요. 하시는데 그냥 실행이에요. 그냥. 네. 진짜. 우리 진 국장님 너무 멋있습니다. 저는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냐면 저도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반기득권. 그러니까 기득권이 사람의 성장을 막는 그 정도의 장벽은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. 맞는 것 같아요. 철조망을 좀 걷어내고 싶다. 전 그런 생각 좀 많이 맞습니다. 하거든요.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걸 뭐 소위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제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정말 기회라는 게 우리가 말로는 떠들어요. 뭐 기회가 열려 있어요. 뭐 기회 공화국을 드릴게요. 막 해보세요. 막 하는데 하면 죽는 거야. 진짜 그래. 진짜 사업해보세요. 막 이러는데 진짜 해보잖아요. 정치인 말 믿고 뛰어내리잖아요. 이 철조망이 있어야지. 아니 철조망이 아니지. 그물망, 안전망. 그물망. 안전망 같은 거. 안전그물망. 네. 그거 없이 그냥 뛰어내려 보잖아요. 진짜 죽어. 진짜 그래도 내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네 하는데 나보고도 하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실제로할 수 있는 기회 다원주의 모델을 좀 만들고 싶다. 이 제 꿈이거든요. 너무 좋은. 저 너무 좋죠. 네. 진짜 기회가 실행이 되고 진짜. 기회가 공감이 되는 그런 나라. 하나로 묶어내시네. 벌써 활기가 돈다. 진짜 박수 한번 칠까요? 정말 새로운 나라 또. 아니 아까 서로 띄워주기 하지 말자. 요런 거 엮어내는 게 지금의 그래요? 역할이기 그래요? 때문에 알겠습니다. 분분에 좀 충실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오 부위원장님 공감 많이 좀 알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공감 국가, 실행 국가. 네. 너무 좋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취임하신 지 이제 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. 한 네. 열흘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. 열흘이 한 1000일 된 것 같지 않습니까?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. 네. 아니 하루에.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행보 하나만 좀 꼽아 저 보신다면요. 사실 가장 와닿고 가장 짜릿했던 거는 어. 아무래도 특검 3개가 통과돼. 야, 그 공포한 거. 네, 근데 그게 드디어. 어. 이게 사실 정파적인 논리가 개입된 게 아니라 예. 옳은 일을 하느냐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일인데 이 당연한 것들이 이제까지 막혀왔다가 드디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게 실행이 된 거잖아요. 그리고 각각 이제 상황들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은 그렇죠. 내란 같은 경우에도 권력자가 처벌받지 않느냐 처벌받을 수 있느냐를 또 결정하는 문제이고 예.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작 이 사건 같은 것들이 2030 청년들한테 얼마나 그 박탈감을 줬겠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명태균 씨의 공천김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에 관한 또 얘기이고 최상병 특검은 군대니까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제가 또 2030 청년이다 보니까 예.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넓게 말하면 그냥 부정부패인 거예요. 네, 사실은. 진짜. 다 부패. 힘 있는 자들의 사익 추구. 네.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특검법 우리 오 부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1호 법안이에요. 네. 아주 상징성 있는 거죠. 그쵸. 이거 이제 내란 진압 그리고 부정부패 일소를 첫 번째로 내걸었다라는 것이고 우리 진 사무국장님 보실 때는 어떤 행보 뭐 많은 행보가 있겠는데 네네.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도 좋고 어떤 게 가장 눈에 좀 들어왔습니까? 가장 들어온 거는 사실 코스피 2,900선이 3년 5개월 만에 돌파된 게 가장 컸고 야. 이게 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. 우리가 대학교 커뮤니티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를 가진 친구들도 많은데 이번에 코스피가 뚫리니까 취임하고 진짜 되는구나. 두 진짜 사람 되네. 코스피 5천 저게 진짜 허상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러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대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반향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들었어요. 말로만 해서 그냥 뭐 말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뭐 귀에 달달한 말 이게 아니라
실제로 되는 거야. 이게 실제로 예. SNS 반응은 코스피 2,900선이 돌파가 제일 뜨거웠어요. 진짜 뜨거웠어요. 네. 이게. 와. 젊은 층에서 진짜 뜨겁고 그 요즘 20대, 30대 분들 다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왜냐면 이제 자산 증식할 네.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, 아니 저는 코스피 저는 5천 공약을 들을 때부터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두를 던지셨고, 사실 그 김용남 전 의원께서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10대 방안을 늘 얘기하고 다니셨거든요. 네. 그 저도 이제 대망론이라는 책 제가 썼습니다만 네. 거기 1장에서 3장까지 요 얘기가 또 나오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적 홍보를 아니 그래가지고 홍보가 아니라 아, 오늘 이게- 2시에 제가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. 2시에 아. 종강역 어디서 아니 근데 그 책에 오마이 TV 또 생중계 아. 들어가고 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연결하는 거. 요게 아니 저도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사범, 엄단.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네. 그걸 그동안 안 하고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가 진짜.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덮어주니까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가능하다.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도 있고요. 맞아요. 또 여러 가지 그 시장이 저평가된 부분을 고평가되게끔만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면 국민들이 왜 주식시장에 투자 안 합니까? 그렇죠. 근데 기반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. 안 했던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도 유의미했고 그건 어떻습니까?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네. 군부대를 가셔가지고 맞아요. 군인들에 대한 위로 네. 군인분들 딱 앉혀놓고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이 쿠데타로 많은 군인들도 상처받으셨고 국민들도 맞아요.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대들은 잘못이 없다. 맞아요. 네. 그리고 대령급 이하 군인들이 사실은 멈췄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막은 거예요. 그쵸. 이재명 대표님은 또 담을 넘으신 거고 의원님들은.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감동을 느꼈습니다. 저도 감동받은 게 어제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게 있으셨죠? 그 어제 대통령께서 농촌 기본소득 시행안 연천에 아, 갔었는데 맞아요. 방앗간 갔을 때 아, 그 방앗간 네, 주민분이 우셔가지고. 오셨어. 그 어제. 농촌 기본소득 네. 덕분에 매출이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죠. 진짜 눈물을 말로만 눈물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진짜 눈물을 흘리셨는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. 네. 감동을. 저 그게- 사장님께서 저도 다 뭉클하더라고요. 저 뭉클한 장면. 장면. 네. 저 옆에 이제 부부신 것 같아요. 방앗간 네, 네, 운영하시는 맞습니다. 분들이 얼마나 경기가 어려웠겠습니까? 근데 네. 뭐 참기름도 하시고 뭐 이제 뭐 방앗간이니까 뭐 쌀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떡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 농촌 기본소득 네. 그 매출이 올라가서 맞아요. 면세 사업자 구간을 넘어서 세금 내니까 네. 기쁘다. 맞아. 세금 그래, 낼 수 있어 맞아요. 그게 기쁘다. 진짜 그게 얼마나 뭉클. 기쁘신지를 너무 안 쏘 뭉클. 맞아요. 눈물 공감. 공감. 진짜. 저도 그거 되게 눈에 네, 들어왔고요. 네. 그것도 이건 어떻습니까? 국민 추천제. 이거 뜨거웠어요 일주일 동안. 진짜. 아니, 너무 뜨거웠습니다. 너무 뜨거웠어요.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은 전 그냥 너무 누구 좀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? 추천할 사람이요. 저는 약간 신인규 변호사 괜찮지 않을까. 그동안 또 많이 이제 방송으로서 헌신을 많이 하셨으니까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죠. 추천. 추천. 야. 누구는 추천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면은 아무 누구나 어떻게 우리 국민 몰라요. 누구나 할수 어떻게 할지 있으니까. 몰라요, 진짜. 연기 잘하시네. 추천을. 네. 예. 하여튼 뭐 그런 추천제가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뭐 보니까 법무부 장관, 네. 그리고 검찰총장, 네. 뭐 보건복지부 장관 네. 아무래도 이제 의료 문제 네. 때문에 그랬겠지만요.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이 추천제를 통한 효능감을 네.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. 우리 진 네, 국장님은 뭐 어떤 분을 좀 떠올리면서 생각하셨나요? 저 어느 분을 딱 떠올리지 못했는데 혹시 그거랑 별개로 약간 이 추천제가 정말 의미 있다 생각했는 게 의미 있다. 했던 게 네.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사실 당원 주권 정당으로 바꿨는데 그렇죠.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실행하시려고 하고 사실 국민 추천제라는 게 개방하는 건데 검증이나 인력을 키우는 거에 대한 과감한 자신감이 지도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예. 불구하고 하셨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저 음. 진짜 좋았습니다. 근데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는 좀 어떻습니까? 우리 오 부위원장님 보실 때 윤석열 정부는 뭐 충암고 선후배끼리 다 요직에 박아놔가지고 쿠데타를 모의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진짜. 일이죠. 생각해 보면. 그게 폐쇄적으로 인사를 등용하는 게 문제였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에 국민주권 정부를 전면에 내걸면서 이제 오픈을 완전히 한 거죠. 예.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완전 오픈입니다. 네, 거기서부터 좀 차이가 크지 않나. 이런 것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. 이 지도자가 사실 오픈을 하는 게 좋죠. 왜냐면 인재를 널리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 중에도 인재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반대 진영에 있더라도 진짜 일을 잘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널리 열고 써야 되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. 이게 보면은 지도자가
자신감이 있으면은 오픈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. 자신감이 없으면 이쪽으로 드는 네. 폐쇄적으로 가는 건데 맞아요. 전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? 네, 전 그렇게 읽었거든요. 저도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. 진국장님도 동의하시고 네, 자신감이고 그러니까 인력을 자기 사실 밑에 사람이 키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. 두려움도 없고 네. 검증 절차가 사실 더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질 텐데 왜냐하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이 그러니까요. 들어가니까 예. 그것도 한다는 건 진짜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. 검증에도 자신감이 있고. 네네네. 어허. 아니 그래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하다 보면 앞으로 저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, 그쵸. 이 참여를 통한 이 피드백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요. 장기적으로 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다시 한번 또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네네. 국민 주권이니까 그냥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 끝까지. 아마 이런 좀 맞아요. 철학이 네. 반영된 제도 아닌가. 그래서 국민 추천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인재를 모으고 이게 뭐 추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국민들에게 열어놓고 실제 추천이 들어오면 검증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아마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추천하자면 국민 추천제가 처음이니까 뭐 아무래도 제도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. 근데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. 맞아요.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 우리가 뭐 많은 걸 바라진 않겠지만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방안점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제도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 오늘 오마이TV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KK 주크님께서 신변 이발하셨네. 예, 제가 지난주 이별했고요. 이별이 아니지. 이발했습니다. 이발했고요. 초코짱이님, 스타일 멋있다. HEK님, 신인규 화이팅. 광현님, 영건수 화이팅. 너무 제 거 위주로. 다들 읽어주셨는데. 사람을 받고 계시네요 진짜. 예, 죄송한데 따뜻한. 두 분의 댓글도 제가 올라오면 다 읽어드리겠습니다. 네. 많은 응원을 좀 보내주시고요. 우리 오연지 전국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진우성 전국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예, 정호영 어디 갔냐고 하시는데 우리 박정호 의원님은 평일에 나오시니까요. 제 시간대는 저에게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. 저희 정치연건스 계속 그래도 저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계십니다. 저는 이 정치연건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도 그렇고요. 또 방송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우리가 더 문호를 열어놓고 더 많은 분들이 방송도 더 하시면서 이렇게 좀 풀을 늘려간다 그럴까요? 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 연건스를 통해서 명실상부 저희도 여의도 선수촌답게 특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 주에는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이 여기 앉으시는 걸로. 제가요? 진짜 특훈이네요. 아마 119 차를 불러놔야 되겠죠. 기절할지도 모를 것 같아. 그럼 그거를 단계적으로 저희가. 아니, 지금 말만 했는데도 귀가 저 빨개졌는데. 큰일 날 것 같아. 여의도 선수촌이니까. 선수니까. 선수촌. 특훈 아주 제대로. 동메달, 은메달, 금메달 네, 올라가요. 모두가 본 앞에서 기절도 하고. 기절을 저희가 잘 단계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.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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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저희가 이제 갤럽 조사를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. 갤럽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이제 70%가 나왔어요. 아무래도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뜨겁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 바라느냐, 이재명 정부에 바라느냐를 봤을 때요. 경제 회복이 16%입니다. 그리고 서민 정책 복지 확대가 6%, 열심히 잘하길 바란다가 6%, 통합이 5% 해서 요걸 다 더하면은 한 30% 정도가 굉장히 이런 민생 회복이나 이런 국가의 경제 회복을 바라고 계시는데요. 이 조사는 갤럽에 관한 조사이고요.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.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 14.9% 기록을 했습니다.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고요. 95% 신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런 부분들 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,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? 사실 이게 또 윤석열 정부 기간에 경제가 정말 침체가 심해졌단 말이죠. 네. 특히 내란이 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끝을 찍어버리면서 지금 국가가 이제 그 환율을 방어하려고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막 그렇죠. 2조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말이 돌 정도로. 예.
그래서 또 국민들이 또 가장 또 피부로 와닿는 게 또 경제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. 그러니까 먹사니즘이 지금 제일 네, 중요한 그쵸.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 진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뭐 가장 압도적으로 먹사니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. 요즘 대학생들 생활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. 아. 지금 평균 월세가 올해 61만 원까지 올라왔고 예. 그래서 사실 100만 원을 다 한 달에 본인을 위해서만 써도 진짜 빠듯하기 맞아요.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. 네네 물가 자체도 많이 네. 오르고 월세도 올라서 그래서 먹사니즘이 가장 중요하고 대학생들도 그걸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먹사니즘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현실이에요. 네. 이 현실이 너무 그 압박감이 심하고 맞아요. 정말 뭐 좀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답답한 현실. 네네. 이걸 좀 누군가가 좀 뚫어줘야 되는데 네. 아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바라는 부분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네.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뭐 많은 분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각자 학교에 또 계시니까 네네. 주변 피셜, 주변 미터, 주변에서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?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분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좀 답답해하시는지 좀 주변 얘기도 좀 해주시죠.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임기 초반에 그 밤 늦게 야근까지 하시면서 열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. 지금 그리고 또 초반이니까 다들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는지 좀 뭔가 답답하다고 여론을 좀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좀 살짝 상대적으로 좀 없고 좀 오히려 기대감이 네, 많죠? 기대감이 네, 오히려 네.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게 좀 주 반응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열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.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진 국장님 주변에도 많은 분들 또 계실 텐데 네네. 뭐 어떤 고민들이 지금 제일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? 고민은 사실 당장의 우리의 돈벌이 우리가 취업을 돈벌이? 어떻게 하고 취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어떻게 돈 벌까 우리 어떻게 자산을 앞으로 우리 결혼도 하고 이러려면 늘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집도 사야 늘릴까? 되고 네네. 뭐 여러 가지 결혼도 해야 되니까. 네네.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. 네. 근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정말 대학을 나와도 이제 취업문이 좁아지고 또 취업을 해도 일자리가 적고 또 일자리 격차도 또 맞습니다. 심하고 네. 또 취직을 했다고 쳐도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아도 못 쓰고 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저축도 못 하고 맞아요. 이게 진짜 겹겹이 깝깝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을 좀 가장 먼저 좀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치 집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 보실 때는 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좋은 이유 한 가지를 좀 뽑아본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일단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노선 그리고 배출했던 대통령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 선택했고 또 무엇보다 제가 그 제주 4.3 사건 유족이에요. 그래서 그래서 제주 4.3 사건을 주도한 학살자인 이승만 예. 전 대통령을 그 거의 신격화하듯이 미화하는 저기 국민의힘을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이제 민주당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됐고 예. 이재명 대통령을 특히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요즘 MZ 세대 특징이기도 한데 좀 사이다식 정치를 해오셨잖아요. 계곡 상인 철거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를 습격했던 부분들. 예. 그 기존 정치가 그 여론 신경 쓰느라 조금 미루고 좀 피했던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가 시절에 과감히 또 집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게 또 우리 세대의 정서와 또 맞따라 떨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또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면 돌파 네.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지지의 이유였다. 우리 진 국장님도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좋아하는 면 이런 거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.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네. 제가 중학생 때가 세월호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제일 책임이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? 국민들. 그렇습니다. 그 순간순간마다 국민과 함께했던 게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건 제가 아까 실행 국가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예. 오연주 부위원장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실행하는 사람이다. 저 사람 말만 하고 못 틀렸다 저거 틀렸다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국민을 위해 실행하는 사람이구나. 실행하는 네, 분. 그래서 가장 좋아해서 지지하게 됐습니다. 야,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지지하시는 이유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말만 앞서는 정치 문화에서 좀 지겹다 그럴까? 이렇게 좀 질렸는데 네. 이재명 대통령은 말하면 지키고 실제로 돌파해내는 건 또 실력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효능감 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우리 럭키가이님께서도 뉴스가 제일 재밌네라고 하면서 따봉 표시해 주셨고, 우리 세크라타님은 라이브하면 채널 고정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. 우리 오마이TV
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. 저희 절박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못 뵐 수가 있어요.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하트 아이디 쓰시는 분 영건수 중요합니다. 오. 남촌동과 젊은 세대를 이끄세요라고 주셨고 우리 이서영님은 톤도 좋고 표현도 좋고 신인규 화이팅. 오. 감사합니다. 헤어스타일이 멋지다고 또 아, 남겨주셨네. 너무 제 헤어만 보지 마시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. 이제 여기서 국민 추천까지 하면 예. 완벽하게. 완벽하게 아이고, 이제 감사합니다. 완벽하게. 우리 성현아 사랑해님은 하트를 6개 보내주셨어요. 아마 두 분에 대해서 3개 보내드린 것 같고 챙겨주시. 3개씩. 예, 그리고 정문영님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열리고 무엇보다 각 분야에서 인재들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 될 수 있음에 신명납니다.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잼통령님 하면서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원진님도 이재명의 나라 살맛납니다라고 많은 그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.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실행력도 뭐 다 정평이 나 있는 건데 제가 요즘에 더 놀라면서 더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소통 능력. 맞아요.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. 우리가 뭐 부모님하고의 소통도 뭐 잘 되는 집도 있는데 뭐 대다수는 안 됩니다. 안 되는 이유가 엄마는 이제 엄마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자식은 또 자식의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듣지 않아요. 그냥 자기 얘기하기 바쁘거든요. 네. 근데 최근에 그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 소통하는 걸 보시면 국민과의 대중 소통도 뛰어나시지만 실제로 한국 거래소를 가거나 아니면 재벌 회장들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군인들과 네. 뭐 소통하거나 아니면 그 방앗간 사장님하고도 소통할 때 이 TPO에 맞게 메시지도 잘 내시고 맞아요. 또 그분들과 얘기가 이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오랜 세월 검증되고 실력을 쌓아오면서 얻어낸 결과물 아닌가? 좀 이런 진짜.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 그 질의하는 것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께서 정말 세심하게 이 사안들을 살펴보고 이 질의 같은 것들을 준비하셨구나가 보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이미 보여주기식은 아니다. 내가 이 문제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또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거래소 갔을 때 되게 예. 놀랐던 것들이 그 대통령께서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상급기관과의 또 역학 관계 때문에 답변을 망설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역시 좀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해오신 분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 좀 했어요. 그리고 그때 거래소 가서도 시행령 고치는 부분은 네. 그냥 그 자리에서 정책 맞아요, 판단을 맞아요. 바로 하셔가지고 아니 이거 왜 시대에 뒤떨어져 있냐 진짜. 내부자 거래 이 네. 표현 시점을 얘가 SNS도 넣어야지 그냥 바로 하시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더 볼 것도 없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게 옛날 같으면은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또 그러면 검토하는데 검토. 한 열흘 네. 걸려. 근데 하면서 또 이건들 다 들어와. 진짜. 들어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. 요건 하시면 안 됩니다. 막 안 할 이유를 또 찾아. 결국에 되는 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. 또 없어. 그럼 네.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검토해보고. 맞아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. 야 이거 실행 전문가. 또 야 우리 말만 국장님, 한다고, 야 말만 뚜껑 열렸어. 우리 국장님, 요거 좀 얘기해 보시죠. 국장님 화 많이 났습니다 지금. 뚜껑 열리죠 아침부터. 저도 그런 게 정말 좋았던 게 저는 결국에 가장 최고 그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예. 딱 교통 정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는데 가르마 타는 거 중요하잖아요. 네네. 시행령도 딱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그냥 바로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딱 된다라고 하면 돼라고 말을 해주시니까 그런 실무자들은 그걸 따라 그냥 가면 그 되거든요. 판단력. 또 검토 과정에서 이권 들어오고 이럴 여지가 사라지니까 예. 정말 실행력 너무 좋습니다. 거의 표정이 더 밝아지죠. 팬이시네. 아니, 같이 일해보고 싶은 표정이에요. 아 너무 같이 일해보고 국민주전제 도전 한번. 봉건우 도전 한번. 위원장님 가르마 잘 타시잖아요. 보건 위원장님도 잘하시죠. 잘하시죠. 네네네. 저 봉팀의 1인 네 1인이죠. 아니, 습관성 아무 같은데 약간 지금 너무 느낌이. 좋아서 아니, 아무 말이 너무 나오고 좋아서. 있습니다. 너무 좋아가지고. 요거는 좀 너무 좋아서 지금.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 제키님께서 요 저도 소통 지금 들어갑니다. 네, 맞아요. 내 것도 읽어 조잉. 읽어드리겠습니다. 신변님 언제부터 2% 시작하셨냐고 하시는데 네. 좀 오래됐습니다. 예, 절박해진지는 꽤 됐고요. 예, 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한 맞아요, 거니까 맞아요. 오늘이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에만 집중해 주십시오. 좋아요, 끝까지 구독, 열심히. 제키님 네. 꼭 눌러주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 아무튼 요 실행에 있어서는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요 열흘만 딱 우리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넘사벽이다. 진짜 너무 좋아요. 아예 어떤 대통령 갖다 놔도 네. 요 열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진짜 1등. 네. 요거는 뭐 압도적인 부정하기가 평가. 힘들 것 같아. 네, 예, 진짜. 만장일치로. 네.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.